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근래는 연일 동일했습니다. 중소형주들, 정책주들. 그런데 오늘은 좀 변화가 일었습니다. 게다가 관세와 관련해서도 우려감이 사그라드는데 이것을 의미 있는 변화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토마토 투자자금대 김정수 운용역 마감의 정석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운용님. 예, 안녕하세요. 네. 계속 시장 똑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바뀌었다고 판단을 해주실지, 그리고 앞으로 1% 더 가면 이 운영님 강조해 주시는 2,550이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미리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 분석해 주시죠. 오늘은 좀 달라졌다라고 봐야죠. 앵커님의 그 느낌. 주식을 좀 보면서 뭔가 좀 오늘 좀 다른 것 같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은 시장의 좀 반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과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수출주 3인방이 같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산주나 조선주나 그다음에 그 원전주가, 그다음에 후발, 그다음에 바이오 대장주들 일부가 시장을 좀 장악하면서 갔었고, 유동성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리고 좀 후발로 있었던 게 수출주들이었는데, 여태까지 수출주들이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는데 오늘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면, 오늘 드디어 시장이 바뀌었구나. 기존에 나타났던 이 흐름과는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만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해가지고, 야, 저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부를 안 하고 항상 운동만 했던 학생이 하루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이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학생을 가지고 모범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알고 봤더니 여자친구하고 약속이 있었던 거지. 이번 시험 성적 올리게 되면 여자친구 뽀뽀해주겠다. 그거 이제 동기받아서 평소에 운동했던 애들이 이제 목숨 걸고 시험 공부하면 성적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에 어떤 그걸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졌었을 때 그때를 좀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이 저가 매수세가 그동안에는 눈에 띄지 않았는데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좀 드러났구나. 순환매가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좀 만들어졌구나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올라왔었던 이 시장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에 올라왔었던 이 시장 구조에서 그동안에는 6조 내외 정도밖에 없었던 이 머니들이 저가 매수에도 제대로 없었던 이런 시장들이 오늘은 좀 저가 매수가 좀 참여하는 흐름들이 났기 때문에 좀 달라진 거 아닌가라고 이제 앵커님이 느끼신 거고, 제가 그 부분을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느낌은 맞다고. 근데 기본 시장 구조는 바뀌지는 않은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는 제가 100포인트 좀 나누어서 보자. 2450하고 2550하고 2350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2350 요 구간에서는 방산주, 조선주, 그다음에 바이오 대장주들. 여기서 대장주는 제가 세 마리를 이야기해드렸죠. ABL 바이오하고 리가켄 바이오하고 알테오젠. 그죠? 얘네들이 이제 돈길을 연 거고, 여기에 이제 비만치로 관련된 좀 중성주들이 있죠.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이라든지 올릭스라든지 대화제약이라든지 이런 개별제로 있는 주식들이 붙으면서 바이오는 이제 갔었던 거고, 2450 넘어가면서 이제 2550을 향해서 갈 때는 수출주 3인방 가운데서는 이제 제가 반도체가 일어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배터리나 반도체보다 먼저 반도체가 돈이 붙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야 그게 좀 진짜 신호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반도체로 가기 전에는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조선하고 방산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라고 했었어요? 원전주하고 전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원전주하고 전력주까지 한번 갔다가 건설기계 쪽 좀 붙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순서가 뒤에 있었던, 가장 순서가 좀 뒤에 있었던 수출주들이 오늘 반응을 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2525까지 올라온 거구나. 이렇게 현재 시장 구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구조로 좀 시장이 올라온 거고요. 요게 이제 의미 있는 흐름으로 이제
퍼지려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구간에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어떤 구간에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라는 거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드러났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측정하지 않으면, 측정할 수 없으면 우리가 개선할 수 없다. 이거 찰스먼거 한마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측정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 측정이라는 건 단순히 수치상으로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리더면 리더의 역할, 그다음에 서포트면 서포트의 역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거에 대한 몸값, 가치를 매기고 그랬을 때 자금이 얼마 정도 너한테 배분되는 게 맞겠지. 이런 식으로 딱딱 서열화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시장 자체가 건강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번 구간에 분명한 거는 주도주라는 거는 우리가 조선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조선주나 방산주,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섰고, 그 다음에 방산주 가운데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에 현대 로템이나 LRG 넥스원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나 분명한 주도주들이 있지 않냐. 바이오 쪽에서는 ABL, 바이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주식들이 시장을 완전히 이겼던 주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더 딥하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 시장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2023년도로 돌아갑니다. 주식시장. 현재 이 주식시장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로 돌아가느냐. 이 주도주가 제가 말씀드린 주도주가 어떤 의미냐면 2023년도로 돌아갑니다. 2023년도 요 기간 동안 2023년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요 시기에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2200대에서 2650대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배터리 주도주라는 게 있었어요. 이 하락 에너지를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대규모 수주로 해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PM 이 그룹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힘 합쳐가지고 종합주가 지수를 2600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야, 내가 이 판 끌 거야 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줬고 그 누구도 반론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요. 거기에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3월 중순 쪽에 반도체 감산을 하면서 하이닉스도 뒤늦게 따면을 했지만 배터리가 7월 말까지 7월 중순까지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반론을 제시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을 취급했죠. 그때 주식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도주라는 건 뭐냐면 장악력을 의미를 하는 거고 토를 못 달게 해야 돼요. 시장에 참여하는 그 누구더라도 이번 구간 배터리잖아. 토를 못 달아야 돼. 이 수익률이나 이 힘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거래대금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주도주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장을 이끄는 주식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1992년 임진왜란 때 가장 큰 영웅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님이잖아요. 토를 못 달잖아요. 뛰어난 장군들이 토를 못 달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리더는 나폴레옹 토를 못 달잖아요. 그죠? 네, 세계 2차 대전 최고의 악마 히틀러 토를 못 달지 않습니까? 나머지 뭐 힘드는 이런 악마들도 있었지만 토를 못 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도주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2023년도 넘어가서 10월달 요 기간 동안 무너졌다가 AI가 주도하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시장을 장악했죠. 이때 배터리라는 기준 주도주가 무너지면서 AI가 시장을 이끌었던 거에 대해서 토를 못 달았다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2등전자하고 1등전자가 분명히 나눠졌고 자동차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지만 AI가 시대를 주도했고 판을 장악했다. 토를 못 달았다. 그 누구도 토를 못 달았다고. SK 하이닉스가 1등한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못 달았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압도하는 주식이 나오고 옆에 이제 서포트가 붙는 형식의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수가 랠리가 나와요, 여러분. 구조적으로 해요, 여러분. 뭐든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구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 2350에서 2450을 넘어가고 요 기간 동안 방산주하고 조선주하고 바이오 일부 대장주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건 종목에 대한 그냥 개별 강세나 재료에 의한 거지 토를 달 수 있었다고요. 나 그냥 정책주 할래. 일자리 관련된 테마주 할래. 그러니까 이 판을 완전히 씹어먹어서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사람,
그 10년 있던 사람 그냥 이 섹터가 주도주야라는 거에 토를 못 짤 정도로 이 판을 싹쓸이하면 그건 주도주가 되는 건데 이 쏠림이 지금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주가 있는 게 아니라 각 산업별로 좀 선호해야 되거나 우선적으로 거래해야 될 주식들이 차별적으로 있는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있는 시장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반도체나 배터리나 현대자동차 여태까지 땅굴만 팠던 주식들 계좌를 가져오게 되면은 계좌를 계속 마이너스를 시키고 계좌를 계속 누르기만 했었던 이런 주식들이 정신 차려서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이제 미안해가지고 손실만 입히는 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동차나 배터리나 반도체가 이제 꼬리를 달려고 하는 이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하락 에너지를 좀 막아주는 굳건하다 이거예요. 해외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대한민국 굳건해 이제. 우리 이제 더 이상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작년도 해외 시장보다 올해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여건이야. 이걸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 구간에서 이제는 쏠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정 섹터, 바이오 쪽으로 쏠림이 나오든 조선주 쪽에 쏠림이 나오든 방산주 쪽에 쏠림이 나오든 배터리에 쏠림이 나오든 반도체에 쏠림이 나오든 여기서의 쏠림은 그냥 한 3% 올라가고 10% 이게 아니라 한 10%에서 15%의 자금이 급등이 되면서 전체 거래대금의 한 3-40% 걔네가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대금 7조 6천억인데 내일은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딱 지켜봤는데 거래대금이 10조인데 그중에서 한 3조가 바이오야. 그럼 바이오가 이 판 다 씹어 먹는 거예요. 걔가 주도주 되고 나머지 애들 붙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뭐 조선이나 방산이 됐다. 아니면 배터리가 됐다. 그럼 걔네들이 그 판을 다 씹어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런 서열화 가정이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하는 거야? 산발적으로 각계 전투식으로 너보다 내가 잘났어. 너보다 내가 가격 메리트 있어. 너보다 내가 밸류가 좀 더 높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제한된 자금 내에서 자금이 순환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격조율이나 이격 축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 지금 약간 좀 트레이딩이나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시장을 좀 펼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를 못 따는 움직임, 그런 현상, 아마 압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압도하는 뭔가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관찰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해주셨죠?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